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2026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 초당 협력 되겠나를 가져오셨군요. 자, 이 사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니 야당이 회동을 깬 건 당연하다. 물론 야당 대표도 좀 경솔했지만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양비론을 가장한 대통령 때리기입니다. 텍스트 너머의 맥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입법 독주, 프레임의 함정. 먼저 기사가 말하는 팩트를 봅시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대했다. 회동 직전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자체 통합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반발해 회동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했다. 조선일보는 이걸 두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했다고 비유합니다. 아주 자극적이죠? 독자들 머릿속에 이재명은 이중인격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본질, 에센스는 다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총선에서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의가 반영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건 독주가 아니라 책임 정치입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주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사설은 설 민심용쇼라고 폄하하지만 정작 쇼를 한 건 누구일까요? 법안 처리가 예정된 걸 뻔히 알면서 회동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당내 강성 지지층,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니 1시간 전에 약속을 깬 장동혁 대표입니다. 본질은 대통령의 이중성이 아니라 야당 리더십의 부재에 있습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인과관계의 왜곡. 이 사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선후관계의 오류입니다. 사설은 회동을 잡아놓고 법안을 처리했다며 마치 회동을 깨기 위해 일부러 도발한 것처럼 씁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대통령 일정 때문에 국회가 멈춰야 합니까?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일을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할일을 하는 게 삼권분립입니다. 둘째, 초당적 협력의 정의가 틀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안 건드리는 것을 협력이라고 정의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협력은 법안은 절차대로 처리하되 국가적 위기, 대미투자 문제 등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사설 말미에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가 파행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눈앞인데 야당은 기분 나쁘다고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이걸 비판해야지 왜 법안을 처리한 여당 탓을 합니까? 이건 마치 네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나 시험 망쳤어 라고 우기는 철없는 학생 논리와 같습니다. 3. 역사 사회적 맥락 2026년의 대한민국.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2026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해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복기해봅시다. 그때도 보수 언론은 사사건건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아 국정을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품위가 없다, 협치를 안 한다면서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식물국회와 민생 파탄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필요한 건 점잖은 악수가 아니라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입니다. 지자체 통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거든요. 이걸 합의라는 명분으로 1년, 2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소멸로 이어집니다. 총평, 나무 위에서 흔들리는 건 바람 탓이지 나무 탓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겉으로는 점잖게 양쪽을 꾸짖는 척하지만 실상은 아무리 급해도 야당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입니다. 시민 여러분,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회동이 무산된 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할 일을 하다가 밥상을 엎은 사람과 밥상 엎어진 김에 밥 안 먹겠다고 나간 사람. 누가 더 문제일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